자, 오늘 11시에 윤석열 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그저께 김종인이 쿠데타한 선대위 자기 체제로 정비와 또 더 나아가서 윤은 연기만 하면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김종인을 버리고 선대위원장을 없애고 선대본부를 단촐하게 만들어서 윤석열이 직접 끌고 가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과는 여기서 결별하겠다. 그래서 김종인과 정리를 하고 그리고 모든 선대위원장들을 없애고 후보가 단출하게 하나의 본부를 만들어서 후보가 선거를 직접 뛰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은 이제 자신과야 윤석열이 헤어질 거라는 걸 알고 김종인이 먼저 또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의 입장을 보면 뜻이 맞지 않는 거면 헤어지는 거라고 윤과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사람 입장은 항상 보면 이 차이기 전에 먼저 차는 쪽을 선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윤을 찾다라고 딱 보니까 어젯밤까지 상황을 보니까 윤이 이제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자기가 윤하고 상의 없이 당에서 쿠데타를 했고 선대위 체계를 자기 중심으로 다 총괄하겠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윤이 연기를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그걸 담당하는 비서실장이 되겠다라는 말을 오후 의총에서 했어요. 자, 그래서 김종인이 상황이고 이제 윤은 국민 앞에 뭘 하더라도 김종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밖에 더 돼 보이겠느냐.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그저께부터 그쪽 캠프에서는 이번에는 김을 정리하고 간다라는 이야기가 바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에는 이제 정리하고 가는 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어차피 지금 김종인과 이준석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윤은 끝없이 대선 때까지 시달리게 될 거고 내분이 발생할 거고 이번에 이준석이 또 뛰쳐나간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그것은 김종인이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준석이 김종인의 말도 안 듣는다는 듯이 만들어가지고 위기를 더 심화시키고 지지율을 더 떨어뜨린 다음에 김종인이 자기가 정권을 쥐려고 한다. 이렇게 윤은 판단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윤이 김을 안을 생각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게 어젯밤 늦게 전해졌던 것 같고 오늘 11시에 발표한다니까 김종인은 지금 언론과의 통화에서 선대위 개편을 대통령 당선을 위해 하자는 건데 쿠데타니 상황이니 이딴 소리를 하고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지는 것이다라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대위에 억지로 끌려간 사람인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들 둘 사이에는 엊그제 김종인에 대해서 화가 난 윤석열이 모두가 다 사표를 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종인이 처음에는 사의를 표했다라고 나오다가 곧바로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김종인이는 자신이 사의를 내지 않았다고 하며 윤하고 잘 정리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더 꼬였습니다. 자, 그래서 김종인은 지금 자기에 대해서 자른다라는 이야기를 임태희를 통해 전달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내가 그만두는 거지 그런 게 어딨냐 연락 없었다고 부인하고 오늘 11시 발표가 나기 전에 자기가 선수를 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윤석열이 오늘부로 선대위를 해산한다. 새 선대본부장의 권영세를 지명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형 선대위를 끌어가겠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메머드라 불렸고 민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선거 캠페인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덩치가 크고 사람만 많아서 잘못됐다. 인재 영입에만 치중해서 잘못됐다. 자, 왜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 고백을 오늘 정확하게는 안 했어요. 저와 가까운 분들이 선대위에 영향을 미친다. 윤핵관이라고 이준석이가 이야기하는 그런 우려도 알고 있다. 그런 걱정을 끼치지 않겠다고 하며 새 선대 본부장은 권영세가 맡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의 잘못, 가족의 문제로 국민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저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때리는 해초리와 비판을 달게 받겠다. 제가 일관되게 가졌던 그 원칙과 잣대를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도 똑같이 적용하겠다.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자, 요렇게 말하고 실력 있는 젊은 실무자들이 선대 본부를 꾸려가게 하겠다. 그 주변에 있는 실력 있다는 젊은 실무자들은 과연 국회의원들보다 나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경험하는 국회의원들이 낫지 않나 봅니다. 2030 세대에 실망을 주었던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한다. 요렇게 이제 2030에 실망을 주었다는데 이게 단순히 2030을 몇 가지 그냥 공약 던지고 정책 던져서 실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라고 봅니까? 자, 오늘 리얼미터가 2030의 지지율을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33.4, 안철수 19.1, 윤석열 18.4, 심상정 7.5, 윤석열 비호감도가 2030의 48.8이라고 나온다고 해요. 자, 물론 이런 결과를 믿지 않습니다만은 2030에서 지금 윤석열이 여러 가지로 지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 문제가 뭐 여혐남염의 문제도 아니고 신지의 영입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거는 불을 질는 하나의 원인이죠. 윤석열 스스로가 2030이 봤을 때 2030이 오늘날 이준석 같은 2030 말고 평범한 집에 평범한 2030을 가상을 한다면 그는 기회를 상실당하고 출발점에서 앞이 보이지 않고 취업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날 평범한 2030이라는 것은 서울에서 별로 이름 없는 저 끄트머리 대학을 다니거나 지방 공립대학 정도를 다니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졸업은 하는데 취업이 안 되고 또 그런데 졸업해서 어떤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겨우 취직을 했는데 그쪽의 월급이나 미래를 봐서는 자기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다녀도 별로 미래도 없을 것 같고 또 어떤 애들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데 답이 안 나오고 또 어떤 애들은 공부를 몇 번 하다가 잘 안 돼서 알바로서 꾸려가고 있는데 나이는 먹어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시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고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평범한 2030의 범주라고 봐야 됩니다. 걔들 앞에 과연 윤석열이 걔들을 뭐라고 설득할 수 있겠느냐. 옛날에는 우리 때는 솔직히 몰랐지만 특혜를 받았죠. 적당히 하면 적당히 살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적당히 해도 적당히 살 수 없는 그런 2030에게 그야말로 시대적 피해자다. 비기득권으로 모든 불이익을 다 당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윤석열이 그들의 일자리, 그들의 집, 또 그들의 생활비, 그들의 결혼, 연애, 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주거 정책이나 윤석열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이나 또 윤석열의 사회 정책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을 것이냐. 자, 윤은 개혁 없이는 김종인, 이준석을 쫓아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김종인, 이준석의 늪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늪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게 안 되려면 뭘 해야 될 거냐. 개혁뿐이다는 거예요.
비기득권적 개혁뿐이다. We are